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에 오늘 본회장을 찾아주신 황양덕님, 손한진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과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룡회 갑진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의 대본자로서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녹록지 않는 경제 상황에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도로정비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에 이어 2024년 또다시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는 물자, 지식, 문화, 기술의 전파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 도로정비 최우수상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 의회 본회장에서는 거제시 청소년 모의 의회가 있었습니다. 거제시 관내 소, 중, 고등학교 학생 회장 30여 명이 참가하여 직접 선정해온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의정활동을 체험했습니다. 시종 일관 학생들이 진지한 눈빛과 어젓한 태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사고와 도로 문화 육성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신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남부 내륙철도 노선이 지나는 시군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초안과 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는 지난 11월 26일 하덕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남부 내륙철도 사업비가 국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경 착공이 가능하리라 전망이 됩니다. 사업계획 적성성 재검토를 인하여 사업기간이 당초 목표보다 늦추어져 아쉬움이 큽니다만 개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접근성을 감안한 보이지 않는 방향성까지도 생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제1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에서는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복리 정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회가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과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정언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의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건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에 포상조례안 등 1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5건,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의건 등 총 29건이 접수되어 그중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사항은 재적의원 16분 중 15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이미숙 의원, 한은진 의원, 김선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석은 거제시장 근황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인 장평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회의는 오늘 거제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전거 펌프트랙을 갖춘 바이크 파크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거제 시민들과 관광객, 스포츠 동호인과 나아가 국가대표들까지 거제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시설 유치해야 합니다. 우선 MTB 파크가 국내에는 용평, 문경, 고창, 행성, 지산, 태백, 팽창 등이 있고
용평 MTB 파크의 경우 겨울에는 스키장 운영으로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단점이 있으며 고창 MTB 파크는 산 정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우기 및 겨울철에 폐쇄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특성상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여름철 태풍이나 장마 기간을 제외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에 어디에서든 흙, 목재, 금속, 콘크리트, 아스팔트, 복합 섬유 등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펌프 트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호주 등에는 펌프 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도 하며 MTB 트랙보다는 접근이 비교적 쉬워 대중이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대전, 여의도, 당진, 대구, 하남, 국내 최대 규모의 자전거 공원을 가지고 있는 경주와 조성 예정인 구미, 당진, 이천 지역까지 많은 지역에 펌프 트랙이 있습니다. 경주 자전거 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로 작년 12월에 오픈해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총 3개의 코스가 있으며 8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들과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초보자나 입문자,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펌프 트랙을 설치해야 합니다. 펌프 트랙은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도 요출 구간의 고저, 차 등을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코스를 뜻합니다.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 초급자부터 프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펌프 트랙을 기획하여 대한민국에서 펌프 트랙 하면 거제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펌프 트랙 주변에 스케이트 파크를 함께 조성한다면 이곳에서 스케이트보드 연습도 하고 자전거와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과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A 베니스 비치 스케이트 파크의 경우 해변 모래사장 위에 스케이트 파크를 만들어 해변을 즐기는 이들 외에도 보드나 바이크를 타고 해당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기가 많습니다. 파리 올림픽 종목으로 스케이트보드와 산악자전거 등 새로운 종목이 도입된 만큼 관련 시설들을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 관광객과 동호인들을 거제시를 찾는다면 숙박업, 레저업, 요식업 등 우리시 경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거제 시민들 또한 삶의 활기를 되찾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 중에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지 않는 해변을 채택하여 오프로드 차량이 해변을 달릴 수 있게 조성한다면 이는 육지와 해상 모든 스포츠를 집합해 놓은 레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험하고 비포장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기에 인근에 산지가 있는 곳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오프로드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선제적으로 펌프 트랙과 스케이트 파크를 유치한다면 양양의 서피비치와 같은 호황을 거제시가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는 거제시에 바이크 펌프 트랙과 스케이트 보드장 등을 만들어 거제 시민의 취미생활을 장려하고 전국의 동호인을 초빙하여 자전거 대회도 유치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볼 것이며 이는 거제시의 레저, 요식 등 여러 부분에서 활기를 되살릴 수 있어 우리 거제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전거 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거제 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조합원 거제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23만 거제 시민의 사람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정론 집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 언론 여러분, 그리고 노동 존중, 진보와 평등,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에 관심 갖고 방청 오신 시민분께도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오션 산해 성곽 상거리에서는 농성 20일, 단식 13일, 그리고 서울 상경투쟁 3일차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를 지키지 못하면 조선소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조선소 불황이 시작되면서 조선업 전체로 7만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나고 실질 임금은 30% 이상 삭감됐습니다. 그 혹독한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을 견딘 끝에 조선소 호황이 시작되었지만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저임금인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2022년 6월 가로세로 1m 남짓한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농성을 했던 하청 노동자들 투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51일간의 파업 끝에 노사가 합의하며 극적으로 농성이 종료되었지만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하나그룹에 매각되어 지난해 5월부터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하청지회 조합원 22명은 여전히 기소된 상태이며 오늘 12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및 국회에서도 상생을 위한 소치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하나그룹 측 핵심 관계자를 만나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하나오션은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노조 대응 문건 작성, 강성노조 규정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행보만 보여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오션은 작년 5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원하청 노동자에게 유로금 성격의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작년 매출 목표 미달을 이유로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까지 689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만 2월과 5월, 10월에 연이어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1월 13일 하청 노동자들이 총걸기 대회를 열며 거리로 나섰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 측은 노동조합이 사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농성장 설치를 업무방해와 시설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현재까지도 노동자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민주당 국회의원들 농성장 방문 후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으나 하나오션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에서 올해만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하며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작업 중지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오션 관계자 여러분, 하청 노동자들이 외치는 일하다 죽지 않을 현장과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는 조선업계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시린 찬바람 속에서 외치는 470억 손배소, 형사재판, 노조법 개정, 민주노조 사수, 중대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 임다엽 승리투쟁이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하나오션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응답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국회를 출발해서 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그리고 7일 하나 본사에 도착하는 오태 추지에도 거제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 함께 해주십시오. 하청 노동자들의 손 우리 모두가 따시게 잡아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캠핑카에 대한 제도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현상을 공론화함으로써 거제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거제시와 함께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캠핑카와 관련한 주제를 파악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과 거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춘 차량을 캠핑카라 부르며 캠핑카는 크게 자체 동력을 가진 모터홈과 같은 구동식과 자체 동력 없이 캠핑 시설만 갖추고 차량 후면에 연결하는 형태인 카라반과 같은 견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라 함은 이러한 구동식 및 견인식의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핑용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캠핑용 자동차로의 튜닝 차종 제한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 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 자동차가 아닌 승용, 화물 자동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맞물려 여행 및 관광 산업의 붕괴마저도 우려됐던 감염병 글로벌 대유행 시대가 겹치면서 캠핑은 여행 및 관광 산업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히 캠핑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9년 이후부터 매년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규제 완화 정책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면서 국민 니즈와 시대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한 제도 개선의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일면도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알박기 얌체 캠핑 쪽에 대한 특단 대책 나온다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전국 무료 공용 주차장과 피서명소, 유원지 등에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 등의 차주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얌체 주차, 장기간 주차, 방치 주차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대책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용 주차장을 예양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 주차 환경 개선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공용 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 소유자들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암묵적 눈치를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캠핑용 자동차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캠핑용 자동차가 지속 증가한다면 주차 문제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캠핑카와 관련해 완전히 상반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캠퍼들에게 가장 와닿는 대표적 사례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는데 캠핑카 주차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상황. 정책이라는 것이 늘 정박자로 진행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현상에서 엇박자인 게 드러났다면 정책 집행에 책임 있는 기관에서 더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공용 주차장 개조, 고가도로 주변 및 하천 인근의 유휴부지 활용 등 캠핑용 자동차 공용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익을, 캠핑용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마음 놓고 장기간 주차를,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낭만을 대로되는 현실적인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에는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 건은 순서대로 양태석 의원, 이태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시장 권한 대응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 대응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정소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금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미래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전략, 거제 100년 디자인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기회백신파크 선도사업에 우리 시 장목관광단지 일대가 전국 제1호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고 4등 장평간 국도 건설이 기재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도시 접근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천 거제간 KTX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국토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금년 실시 설계 착수, 내년 말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과 공항 벼도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 역세권 개발을 위해 경남개발공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워크숍과 미래 정책 포럼, 시민 수기단을 통해 거제시 미래 100년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을 공유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탄탄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통으로 완성하는 시민 중심 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 거제시 출범 30주년을 맞아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가 새롭게 만들어져 친근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일일 명예시장, 우수 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친절도 향상과 일하는 조직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형별 맞춤형 홍보 채널을 구축,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척척 거제 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전년 54.7점이었던 민원 만족도가 74.2점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 및 조선산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코자 지원 사업을 더욱 늘리고 거제 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맞춤형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고현시장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의 선정,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조선 생산기술 혁신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액화수소 실증설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 19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214억 원을 투입 12,747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해 조선업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환경 마련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착공,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나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거제 대행수욕장을 비롯한 장애인 해수욕장을 개장하여 약 54만 명이 방문, 지난해 대비 47%나 방문객이 증가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을 유치하고 거제 문화지음 건립사업, 거제 정원 박람회 개최 등으로 시민의 문화 역량을 더 높였습니다. 우리시 대표 축제인 거제 성꽃축제와 옥포 대첩축제, 남부 수국축제 등은 한층 성숙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특히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뮤지컬 옥포 예전 해상 불꽃 전투 재현은 새로운 문화 향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을 완료하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거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개소 등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맞춤형 복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수건으로 추진된 화장장 건립 문제를 통영시와 공동사용, 통영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건립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치매 예방 사업 등 지역 보건의료 지원으로 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록적 폭염과 폭우,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문동 저수지가 환경부 기후 대응팀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으로 교통안전교육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굴곡,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통합간지센터 인프라 고도화 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수원에 따른 양식업 어종 다변화로 수산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고 가축 전염병과 병충해 피해 등 다양한 재해에 신속히 대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농수특산물 수출 상담 지원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속적 인구 감소와 길어진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는 조선 산업과 남부 내륙철도 본격 추진, 가덕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확대 등 지역 발전 여건이 확대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중심이 되고 희망이 묻어나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더 나은 변화,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100년을 목표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경제부터 지역경제까지 더 공고히 다져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디자인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거제시 미래 100년 시민수기 공론화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미래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 산업과 함께 남부 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 입지 확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안 연장의 지속 추진으로 미래 우리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경제생활권 육성, 연계 교통망 구축,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발전 전략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서 남부권 핵심 전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혁신 파크와 경제 자유구역 확대 지정, 거제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2040년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누릴 발전된 미래 거제의 밑그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지속 지원과 송정 문동간 국지도, 거제 마산 국도 건설 등 촘촘한 교통망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조선업 기반 지원과 상권 활성화로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하는 거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조선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선박용 액체 수소 운반선 추진선, 극조온 기자재 육상 실증센터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센터 구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스마트 조선 인프라와 생산 공정의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과 경남형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 및 실증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차세대 선도 전략 사업에 우리시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 외국인 조선 노동자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지역 특화형 훈련 장려금 지원,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으로 조선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선주 맞춤형 지원책을 개선하여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 상권에 대한 다양한 특화 사업과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향후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지역 간 특색을 살린 상권의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상권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후 등 바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연안 주력 어종 및 양식 어패류 전환 개량을 모색하여 수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성 건조, 경남 수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 등을 통해 바다 환경 개선 및 수산인 자긍심 고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거제 맹종적 10회 집권역 3터 조성 사업 시행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준공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안전 선순환 유통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촌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셋째, 일상이 여행이 되는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제 역사문화학술연구로 역사적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경남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과 거제현 관아 복원, 옥산성 국가사적 승격 등을 추진해서 우리 시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노자산 선셋 브릿지, 지심도 산마루 문화 놀이터 명소화 사업, 시릉섬 관광 활성화 조경 사업 추진 등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과 옥포 대첩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국체전 유치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시 대표 축제인 섬꽃축제, 옥포 대첩축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관광객 유도형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더욱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둔덕기성, 옥산성 등 수많은 예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문화 공연,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땅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양 관광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부 관광단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정상 추진과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에서 제시한 남부 생활권 중심 도시로의 역할을 통해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조선 산업과 함께 우리시 성장 동력 양대 축으로 관광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실히 다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누리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누구나 안전한 안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성포동 다 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준공, 권역별 복지관 건립,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만족하는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가임기 여성, 임산부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복합체험 문화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문화의 집 운영을 청년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후속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더불어 교육도시의 입지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거제 패스를 통한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브라보 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바우처 택시의 내실에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교통복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후환경댐 추진을 앞당기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고현천과 아주천 재해 예방 사업도 빠르게 추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확대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로와 굴곡도로 개선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2025 회계연도 기후 예산제 실시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 공감으로 완성하는 시민 중심 도시 거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신뢰받는 거제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척척 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드 슬로건 빅하트 거제와 캐릭터 문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에게는 친근함을 더한 행복 아이콘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 시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아이콘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장문면 사무소 신축의 정상 추진과 연초면 사무소 부설 주차장, 장평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행정과 주민의 소통 공간을 지속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분야별 역점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시정 운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94억 원이 늘어난 1조 2,848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372억 원이 증가한 1조 1,566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178억 원이 감소한 1,28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2년 연속 대규모의 국가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듭되는 국가 세수 결손의 여파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의 규모 또한 감소되어 자체 재원이 열악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당초 예산 기준 사상 처음 국도비 예산 5천억 원 시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대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시정 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앞장서고 발로 뛰는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행복을 위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3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거제사랑 상품권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20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민생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3,6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 함께 누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지원 등에 1,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월 5만 원의 양육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고 첫째, 둘째, 셋째와 출산에 따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원거리 거주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별 월 10에서 15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하여 소외됨이 없는 균형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로와 대중교통 분야에 올해보다 154억 원이 늘어난 1,2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 정체가 극심한 상문동 지역을 비롯한 시 전역의 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아주동, 중곡동, 상문동 등의 공영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감동을 주는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거제 11대 명산 완등 인증 사업, 서면 섬길 리모델링 추진과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마무리 예산을 반영하고 노자산 선셋 브릿지, 지심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명사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명품 관광도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한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기 부양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 실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속된 지역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시민들 모두가 지금 가장 바라는 말이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시는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고의 동반자로서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희망의 도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생활 속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찾고 미래 세대가 만족하는 거제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의 소통과 협치, 이해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마주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4만 시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조 3,66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8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104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조 2,248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41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총 세입은 1조 2,248억 6,800만 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8억 1,600만 원, 세수입 51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42억 6,9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35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249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56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65억 7천만 원으로 세수입 1억 600만 원, 보조금 1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이 1억 7,9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활동은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345억 6,200만 원으로 세수입 105억 5,900만 원, 보조금 2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는 52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54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교부 결정분을 반영하고 불용 예상액 삭감, 주요 현안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안석봉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영구 위원, 위원회는 정명희 위원, 이태열 위원, 김선민 위원, 박명옥 위원, 태양희 위원, 한은진 위원, 김도호 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우정수입니다. 거제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환경 변화 등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기구의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임금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 여건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2024년 10월 현재 23만 2,800여 명으로 작년보다 1,400명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인구가 15%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지원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육, 육아 지원 분야와 문화, 관광 산업 집중 육성과 남부 내륙철도, 신공항 등 광역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 경제와 지역 개발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수요가 감소되는 행정 사무의 경우 즉시 폐지가 어려워 현행 유지되고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사업 구조의 다변화, 노인복지, 시민접점기능센터 신설 등 신규 행정 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인 정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정원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현재 1,281명인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2025년 1,290명으로 확정하고 2029년까지 매년 2명씩 정원하여 1,298명을 정원으로 하는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 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금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정원 1,281명에 대한 임금비는 9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 거제면 바다소리센터, 망치공유센터, 2026년 흥남철수기념공원,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아주공영 주차장 등의 시설 관리를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 전환, 쇠퇴 분야를 발굴하고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게 조직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2024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과 제8항 2024년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예성 실장님 두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2024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안건 책자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회 기본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142개이며 설치 근거에 따라 법령의 근간위원회 77개, 조례 54개, 규칙 2개, 지침 규정 6개, 기타 3개이며 142개 위원회 중 상설위원회 100개, 비상설위원회 40개, 유기한위원회 1개, 협의체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총 1,398명으로 당연직 361명, 위촉직 1,037명이며 이 중 남성위원은 677명, 여성위원은 360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4.71%가 되겠습니다.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은 총 431회로 대면 207회, 서면 223회이며 위원회 개최 관련 비용은 1억 4,3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존치가 필수적이나 연 2회 이하 운영되는 등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화하거나 해지, 유기한, 협의체 전환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24년 정비 실적은 7개 위원회로 비상설화 5개, 통폐합 1개, 폐지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23년 말 103개의 상설위원회 중 2회 이하 운영되는 정비대상위원회는 48개로 이 중 상위법상 정비 불가한 위원회 19개와 부서별 존치 의견 22개를 제외한 7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위원회를 전수조사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등 총 32개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였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정비 건수가 다소 적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23년 위원회를 일제 정비한 결과 행정안전부 2023년 위원회 정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4개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24년 관리위원회 수는 총 142개로 전년 대비 2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신설을 억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구성 절차와 중보기축 및 연임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2024년 거제시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 2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 제휴 및 협약은 시의회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시가 체결한 협약은 35건으로 의회 의결 2건, 간담회 보고 23건, 제 규정에 따라 미보고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조례에 따라 이번 정례에 보고되는 의회 의결을 받은 협약은 2건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하장시설 공동사용협약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거제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변경 협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하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하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지역 발전 및 주민 편의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 9일 통영시 공설 하장시설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하고 우리 시는 일심 부담금 99억 2,600만 원 납부와 연간 운영비를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매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통영시가 체결한 협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4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협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2024년 8월 일시부담금 납부기한을 9월 30일에서 납부일로 변경하고 연간 운영비용 공동부담 내역에 노후시설 교체 증설에 대한 비용을 명시하는 등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24년 8월 9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36페이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우리 시는 일시 부담금을 통영시에 납부하고 거제시 하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하장시설 공동 사용이 시행되었으며 향후 실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하장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용에 대한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 대대 이전 및 양려부지 개발 사업 민자 유치 시행 변경 협약의 건입니다. 거제 대대 이전 및 양려부지 개발 사업은 70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 부대 신축 및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민간 투자 사업 공모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당사자인 거제시와 주식회사 사모시트론시티는 감정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공동주택부지 68,914제곱미터를 변제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후 총 투자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 변제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3년 11월 우리 시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20년 3월 주식회사 사모시트론시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8월 연초면으로 이전한 거제 대대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국방부에 연초면 소재 신축대대 22만 8,560제곱미터를 기부 체납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18일 우리 시는 양정동 소재 양려받은 재산 21만 7,397제곱미터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6월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8월 시와 민간사업자는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변경하였으며 지난 10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변경협약 선결 처분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의 사업기한은 2024년 8월 3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현재 총 투자비에 대한 정산을 확정하였고 토지에 대하여 대물 변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 현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3년도 결산, 2024년도 경영 목표, 경영 실적의 평가 결과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3년 3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내역을 100만 원 단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년도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기준 자산 총계는 5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단기 순이익으로 인한 유동자산 증가분과
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비주동자산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3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금융부채 11억 5천만 원 상환으로 인한 부채 감소분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미지급 평가급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502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단기 순이익에 따른 결손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3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기준 매출 총이익은 19억 2,200만 원이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억 2,300만 원이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반영한 단기 순이익은 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100만 원 증가하여 2014년부터 9년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경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흑자 전환 사유로는 거제시의 재정 지원과 모노레일 화재에 따른 보험금 수익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사는 인자 유치를 통한 사업 수익 확대, 거제시 대행사업 수탁 확대, 역세권 개발 등 신규 사업 등을 통해 흑자 경영 지속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자본금 합충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시와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 2024년도 경영 목표입니다. 경영 목표는 개량할 수 있는 수익과 시설 관리 실적을 중점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익 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유로시설 및 사업으로 연간 수익 목표는 전년도 수입 실적의 110% 기준에서 적기 조정하였으며 2024년 총괄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16% 증가한 14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대행 사업, 포로 수용소 유적 공원이 해당되며 2024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41% 증가한 27억 4,500만 원입니다. 대행 사업의 경우 거제시로부터 수탁 중인 21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 대비 112%가 증가된 120억 500만 원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 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설비의 수익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시설 관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모든 시설 및 사업으로 관리 실적 기준은 이용인원, 차량 대수, 공항기수, 처리 톤수, 봉투 판매수, 킬로그램 등 사업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연간 관리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13% 증가한 1,18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경우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이용 인원이며 2024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80% 증가된 46만 9천 명이 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경우 주차장은 차량 대수, 추모의 집은 봉안기수, 환경시설은 처리톤수, 종량제 봉투 사업은 판매수, 열병 온수는 수확량인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며 거제시로부터 수탁 중인 25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 대비 112%가 증가된 1,139만 6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 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설별 관리 목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경영 실적의 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는 전년도 추진 사업 실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측정하여 우선점의 인센티브를 미흡한 점의 개선책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의 전사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월경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4년 경영평가 개요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2023년도 실적에 대해 행안부 주관 167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등급은 가부터 마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 84.43점으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당구 계획으로는 2025년 1월 2024년도 경리목표 결과를 내부 성과에 반영하며 2025년 2월까지 2024년도 결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경영평가 결과는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거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 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9일과 12월 20일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후예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까지 보리를 후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보원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잔회를 선포합니다.